상피세포 성장인자를 표적으로 삼는다. 암세포의 성장인자만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손상하지 않고 암덩어리만 집중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폐암세포를 키우는 성장신호는 차단되고 결국 암세포는 활동을 서서히 멈추게 된다. (6개월에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때마침 나온 신약 덕분에 이태석 씨는 5년째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 첫째 그는 뭐 좋은 선생님의 좋은 약에 그리고 또 뭐 가족들의 그 사랑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내게 참 힘이 되었던 그 신앙 그런 문제가 다 복합이 돼 있어. 오늘 결과가 있는 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겨우 4살인 윤주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소아암 환자다. 오랜 치료 기간 때문인지 무서울 법도 한 치료 장비들 앞에서 아이는 오히려 무덤덤하다. 뇌종양은 소아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암에 속한다. 더구나 윤주는 종양의 위치나 크기가 모두 좋지 않아 수술도 어려운 상태였다. 소아 뇌종양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소아는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그 부작용이 굉장히 극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성자 치료를 이용을 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양성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 국내에도 양성자 치료가 도입되며 윤주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전 세계적으로도 25개의 암센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첨단 치료법은 수많은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성자 치료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 치료는 X선이나 전자선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양성자 치료는 수소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 소립자인 양성자가 이용된다. 양성자는 1초에 1000만 번 회전하는 가속기를 거치며 엄청난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몸 안에 들어간 양성자는 암세포와 부딪히는 순간 마치 총알이 박힌 듯 최대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또한 기존의 방사선은 몸 전체를 통과할 뿐 아니라 깊이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양성자는 종양 부위에서 100%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집중 공격할 수 있다. 종양을 통과한 후에도 30-40%의 에너지가 조직에 남아있는 기존 방사선과 달리 양성자는 종양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후 그 힘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윤주와 같은 소아에게 부작용은 예민한 문제다. 평생을 따라다닐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성자는 적은 방사선 양으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여 꿈의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네, 대개는 양성자를 이용을 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합니다.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성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양성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소아암에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양성자를 사용하게 되고 또 성인 고형암에서는 그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술 대신 양성자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립선암이랄지 조기 폐암, 조기 간암 이런 데서는 수술 없이 양성자 치료로 완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가 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유전적 요인은 5%인데 반해 감염, 흡연, 음식과 같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70%나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돼서 암과 음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밥상 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잡곡밥, 된장국, 김치, 생선까지 소박한 우리의 전통식입니다. 대한암예방학회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먹을거리가 암을 예방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한국 고유의 식단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만을 쓰기 때문에 면역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또 암 예방을 돕기도 하는 음식. 과연 어떻게 먹는 것이 옳을까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 송복순 씨. 신선한 야채는 매일 빠뜨리지 않는 단골 메뉴다.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녀는 왼쪽 가슴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송복순 씨는 기존의 식단을 모두 바꾸었다. 유방암을 불러온 이유가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다. 학창시절 핸드볼 선수로 활동할 만큼 날렵했지만 출산 후 체중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다. 39에 조기 폐경까지 찾아오며 몸무게는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을 무렵 송복순 씨의 몸무게는 100kg에 가까웠다. 문제는 그녀의 식습관이었다. 옛날에는 주로가 고기였지, 돼지고기. 돼지고기고 제가 수술하기 전에 암 수술하기 전에는 한 100kg가 나갔어요. 100kg. 근데 그때는 하루에 제가 소주도 3병, 응? 그리고 소주를 3병을 먹을 때는 꼭 돼지고기가 첨부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술을 먹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먹는다는데 배가 불러도 자꾸 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멍가게마다 다 들려서 다 사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부은 상태에서 가라앉지 않고 또다시 그 다음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술과 고기를 거의 매일 먹어왔다는 송복순 씨. 그녀의 체지방을 진단해봤다. 결과는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비만이었다. 유방암과 관해서는 대개 25 이상이면은 좀 위험하다 이러는데 이분은 이제 38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위험 요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 저널에서는 폐경이 지난 여성의 경우 체중이 늘어날 때마다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도 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올해로 2년째 암과 싸우고 있는 송부미자 씨.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시간이 없었던 그녀다. 그러나 대장암 3기 진단은 정말 예기치 못했던 결과였다. 평소 특별한 생활 습관이라면 30년 넘게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며 고기를 즐겨 먹은 것이 전부다. 대장암 진단을 받기 1년 전부터 복통과 설사 증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화근이었다. 많이 좋아했어요. 아주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서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이 대장암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육류 소비량이 늘며 대장암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과연 육류 섭취는 암 발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육류, 특히 붉은 고기를 먹을 경우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담낭에서 담즙산을 분비한다. 그런데 이 담즙산은 과다 분비될 경우에 대장 점막의 상피세포를 증식시켜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담즙산이 과도하게 대장 안으로 들어오고 암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